코로나19 대응책과 관련해서요. 스웨덴의 대응 방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개방적 대응 전략을 고수하면서 국제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한데요. 네, 학교나 식당, 클럽 등의 폐쇄 조치도 내리지 않았던 스웨덴의 상황을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두신 김미슬 교민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스웨덴 지금 스톡홀름에 계신 거죠? 네. 예, 14년 정도 저희가 넘게 거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먼저 스웨덴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들 저희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사망자 수는 3,000명을 좀 넘고 있다고 들었고요. 예. 스톡홀름은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각자 예.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래도 평소처럼 좀 일상생활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친목회나 가족 모임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아. 또한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스톡홀름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굉장히 하고 헬스장이나 놀이방 등 폐쇄된 장소 이용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선생님, 그 스웨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전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의 습관이 좀 되어 있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예.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마스크 착용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기 때문에 예. 그게 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사실상 마스크 구입 좀 어려운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인이나 스웨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마스크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초반과는 다르게는 장갑 착용이나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러면 뭐 그 한국처럼 예전에 그 마스크 사려고 흔히 줄을 쓴다든지 마스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 그 마스크가 동이 난다든지 뭐 그런 장면은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겠네요. 그렇다면. 네,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그러셨어요. 이제 그리고 스웨덴 들어오고 나서 오고 몇 주 안 있어서 바로 스웨덴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손 소독제랑 마스크 구입을 하려고는 했었지만 이상하게 마스크는 그때부터 없긴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스웨덴 전체적으로 마스크 이용을 잘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스웨덴이 워낙에 다른 나라가 이 방역 조치하는 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많이 보여서 흔히 뭐 마이웨이 전략이다 이런 표현 하는데요. 실제 네. 이런 어떤 스웨덴 정부의 이런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웨덴 국민이나 또한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어떠세요?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이게 스웨덴 국민하고 한인 교민들의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요? 자국민들은 정부의 선택이 좀 옳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예. 한인 교민분들은 아무래도 모국인 한국하고 비교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 예. 스웨덴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웨이란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스웨덴은 스웨덴만의 자기만의 확고한 방법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언론에서는 스웨덴의 대응 방식을 두고 이게 집단 면역 실험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좀 일부 언론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접하시면 좀 어떠신지요? 집단 면역 실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세기는 한데 예. 사실 스웨덴 내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도 사실은 집단 면역 실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은 좀 오고 가고는 해요. 아무래도 다만 나라만의 방법이 좀 틀리다. 방식이 틀리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스웨덴은 그냥 나라의 문화, 그 국민의 사회 습성,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예.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스웨덴의 문화, 특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
아무래도 나라는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뭐지? 사시는 분들이 적잖아. 인구가 적잖아요. 예, 예, 예. 네. 적다 보니 적은 것도 있고 스웨덴 사람들의 성격상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큰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뭐 서로 간에 거리를 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서는. 예, 예. 뭐 물론 일부이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쓸 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막 뭉쳐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원래부터 그런 건 잘 없었고요. 예. 그 서로 간에 거리를 두는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습관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스웨덴 시민들의 오랜 그런 뭐 관습, 뭐 습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스웨덴 정부가 이런 사회적 신뢰를 시민들한테 가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예, 예. 그 자녀분들이 계시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웨덴 국민과 우리 교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인이나 어른들은 그런 방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당히 따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보내야 되는데 스웨덴은 지금 여길 닫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안 닿습니다, 여기.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김미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보낼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안 보내고 계신 건 아니고요? 저 사실 초반에는 안 보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예,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예.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집에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둘 다 이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예. 스웨덴에서 사실 불안감은 학부모님도 있고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학부모님에게 선택권을 주기도 해서 아이들의 재택근무를 허가해 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문을 안 닫는 거에 대해서 뭐 스웨덴 국민들이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맞벌이지만 스웨덴 맞벌이 부부가 진짜 대부분이고 예. 고연층에도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 생계 유지도 힘들지만 자녀를 보관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초등학교랑 유치원이랑 틀린 게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그 보호자가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꼭 보호자가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네, 게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 현재 상황에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장기간 집에 있음으로써 뭐 가정 폭력이나 뭐 부모 간의 불화나 뭐 혹은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이들과의 교육 레벨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학부모들이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스웨덴의 사례를 아무래도 좀 더 주목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혹시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학교에선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반에 학교에서 몇몇 학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위생 상태를 예전보다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랜딩이나 픽업을 할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실 안까지 들어갔었지만 현재는 교실 밖에서 아이들을 들여보내거나 잡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전에는 자율적으로 이제 뷔페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담아서 먹는 것을 지금은 뭐 식기에 음식이 담아져 있으면 그것을 받아가는 방향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뭐 체육이나 단체 활동 역시 실내에서 실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서 이제 코로나 증상이 나왔을 경우 최소 2일에서 2주까지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잘 실천도 되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스웨덴 일부 클럽이나 술집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운영 방식이 변경된 곳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어떻게 네.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클럽은 저도 안 가봐서 안 가보기도 했지만 뭐 들은 얘기도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예, 예. 뭐 슈퍼나 약국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 계산대에 투명막을 설치도 하고 예. 또 계산대를 시작으로 정해진 선을 그어서 손님들 간의 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뭐 출입구 쪽에 일회용 장갑과 손 소독제를 구비해 놓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예, 예. 또 인원수를 제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출입구부터 인원수를 봐가면서 이제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신체적 접촉을 아무래도 피해야 하니까 뭐 장갑을 낀다거나 예. 아니면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스웨덴 상황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녀분들과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웨덴 스톡홀름. 네. 14년째 거주하고 계신 김미슬 씨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봤습니다.